네, 안녕하세요. 네, 뱃살 지대입니다. The guessing game on the U.S. North Korean summit continues. 네, 미래에셋에서 최근에 발표한 차세대 자동차 심료 원료 깊이 고려하고 멀리 내다보다라는 리포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차는 성장이 멈춘 산업, 투자의 방향, 글로벌 퓨어 밸리에이션, 그 다음에 토픽 이런 순서고요. 자, 산업을 좀 보자면 산업은 기본적으로 좋은 그런 얘기들은 안 하는 느낌이죠. 성장이 멈췄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가 이제 수요가 감소했고 단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성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시화 지역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래서 이 부분, 차량 공유 서비스 이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뒤에도 아마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산다. 네. 그런 게 가장 크다. 엔트리 레벨 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우버 같은 걸 사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그런 전반적인 스페셜리 그 최근에 특히 요새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낮은 금리, 낮은 실업률, 그러니까 뭐 매크로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부정적 요소는 정치적인 이슈와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두 가지 있고요. 평균 차량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어떤 차량의 믹스가 좀 고가로 변한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경쟁력의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인센티브인데 한국 업체들이 가시적인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가솔린 차하고 오프로드 차들이 인기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소유의 필요성 아까 이제 우버나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서 소유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낮아지고 있다 했지만 아직 미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19년에 작년에 이제 수요가 급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공유차와 도시의 확대, 그다음에 부양책 대기가 수요도, 그다음에 위중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금융에 대해 좀 오픈되었다면 그 부분이 좀 많이 규제가 강화된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소비 수준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적인 면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해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자동차 2020년대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고성장 아니면 배당이다. 그래서 여기 삼성증권에서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심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배구조나 배당 같은 것으로 그 어려움을 탈출해보고 브레이크트루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성공을 했으니 이제 현대차나 현대 계열차들이 그런 식의 어떤 브레이크트루가 기대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좀 기대할 만하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성장 드라이버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다. 그런 부분을 좀 설파했고요. 두 가지 회사를 이제 좀 봤는데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시. 차세대 자동차, 여기 이제 미래에셋정은 어쨌든 성장은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일본, 인도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동안 좀 어려웠으니까 그나마 조금 다시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기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요는 둔화됐는데 전기차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신차들이 나와도 구형 모델이 이제 판매가 안 되니까 전체 판매 대수는 내려간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이제 발전이라는 게 좀 어렵고 신차 효과도 1년이 지나면 시들해진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차나 기어차나 좀 재고 부담이 좀 많은 상태라서 재고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조금 그 성장은 조금 어렵다.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의 세 가지 트렌드를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하이퍼카, 그래서 이제 비싼 차들 이 판매가 좀 잘 된다. SUV,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SUV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 이게 이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좀 이끌고 갈 만한 그런 성장 드라이버다. 그래서 이제 EV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개괄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좀 어려운 바람에 EV 성장이 좀 떨어졌는데, 2020년에는 이제 유럽에서 그 규제 때문에 여기 세 가지 규제를 지금 얘기를 해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공급을 좀 더 이제 늘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럽 쪽에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기차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뭐 우버, 차량 공유,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 전기차, 이 세 가지가 큰 틀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미래에셋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가 현재되어 있다. 긍정적과 부정적이 현재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인센티브를 좀 많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가솔린과 오프라인 차량이 인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증권 쪽에서 나온 자료는 이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8년 동안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좀 감소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센티브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그 인센티브가 높고, 이번에 SUV를 GV80을 그 제네시스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런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인센티브가 경쟁이 심해지면 수익성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일단은 뭐 크게 지금 좋아질 여지가 좀 없지 않냐라는 뉘앙스 같아요. 심지어는 지방 정부 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뭐 강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지방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유럽은 이제 디젤 수요가 급락하고 그 부분을 가솔이나 친환경차가 채우지 못하면서 전체 수요는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업체들은 친환경을 좀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그래서 적극 개발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벌금이나 이런 게 비용이 전기차 개발로 인한 수익성 악화보다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차 개발 일찍 들어간 업체들한테는 좀 수익이 가시화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거다 이제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공급을 한다든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해가 되네요. 삼성 역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에서 모델 3 출시 이후에 기아차는 조금 떨어지는데 유럽은 어쨌든 폭스바겐이 좀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고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고 아직 기아차의 전기차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보겠습니다. 인도는 여기도 이제 엔트리차 수요의 구매력이 하락을 했다. 요건 이제 신용 공급, 금융의 문제, 그다음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거시경제, 매크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도. 한국 차들은 그나마 조금 시장 점유율을 꽤 넓혀 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소형 SUV 시장에 적합한 차량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어쨌든 미래에서는 2020년에 한국 차들이 조금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자, 삼성은 인도 시장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예를 들면 에어백이나 이런 이제 안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간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맨드 쪽에서 수요 쪽을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글쎄요, 수익성은 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디맨드가 나빠지니까 이게 이제 맞물려 있겠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도 유럽의 수준 옛날 2015년 수준까지 간다. 규제가. 이런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를 보니까요. 일단 일본 차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 현대 그다음에 이런 인도차 혼다, 토요타, 리노트, 인디아, 기아 유럽이나 이런 차들은 조금 부진하고 있고 현대와 일본 차가 굉장히 크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 시장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제 그 수입이 이제 좀 제한이 됐었죠. 제가 볼 때 이게 일본의 차에 대한 불매 운동도 있었고 파업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하고 기아차에게는 상당히 좋았던 한 해가 됐었고 근데 이제 요게 아무래도 이제 끝나고 올해는 2020년에는 이제 이런 수입차의 어떤 그런 경쟁이 좀 두드러져서 현대기아차에게는 좋은 해는 아닐 수 있다. 내수에서는. 그 다음에 소비자 인하도 그렇게 영향이 없었다. 어쨌든 삼성에서도 비슷한 뉘앙스가 있고요. 일본차 불매 운동으로 일본 차들이 빠졌지만 이제 2020년부터는 프로모션을 강하게 하고
뭐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할 거로 보고, 다만 이제 현대차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GV80이 출시되고 SUV가 출시가 새로운 SUV 제네시스가 출시가 되고 팰리세이드도 좀 증설이 된다 그러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비해서 대중차 투싼 같은 것이 아직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연간 판매 요게 이제 서로 네팅돼서 플랫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기아차 역시 뭐 새로운 차에 대한 호평은 있지만 구형 모델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판매 대수는 뭐 거기서 거기. 그래서 기아차가 새로운 차종을 많이 내기 때문에 현대차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하지만 또 현대나 기아차가 같은 매니지먼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런 판매 수량 대해서는 컨트롤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판매 대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성장은 좀 없다.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이동 편의성에 의한 성장은 없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사치적인 성격이 강해져서 좀 뭐 오프로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고가차들 이런 부분은 좀 성장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다른 구형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이 보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MS를 좀 잘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삼성은 의외로 다른 포인트를 내고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가 배당 성장주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해서 그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 금액을 늘려가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온 결과 주가가 어떤 성적과는 관계없이 실적과 관계없이 계속 올랐다.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엔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엔달러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좋았던 것은 여기 실적 관계 배당이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결국 현대와 모비스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그럴 때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계속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지들은 꾸준히 좀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